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들 텐데요. 하지만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는 강풍특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패장 지원 대안 사업으로 한수원과 경주시가 추진해온 첨단 복합 도서관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3년째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주 황성공원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도서관 건립도 가능해졌습니다. 문화공원 부지에 첨단 복합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 완공까지는 2,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성공원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분리하는 도시계획안이 최근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기존 황성공원의 동쪽 57만여 제곱미터는 근린공원으로 남고 서쪽 31만여 제곱미터는 문화공원으로 분리됐습니다. 녹지 보존 비율은 근린공원이 80%인 반면 문화공원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도서관을 비롯해 체육시설, 문화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1만 평방미터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하여서 황성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3년째 부지 선정의 난항을 겪어온 경주시와 한수원의 첨단 복합 도서관 건립 사업도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난 1년 동안 황성공원 용도 변경을 통한 도서관 건립을 협의해왔고 이제 입지 선정과 도서관 설계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금액을 승인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이 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문화공원의 공공시설물의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고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 용역에 1년 가까이 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심의 절차도 남아있어 첨단 복합 도서관 완공까지 앞으로 2, 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 권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많은 유족이 이미 세상을 떠난 데다 살아남은 이조차 연좌제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에 진실규명 신청을 꺼리는 겁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이 위령탑 앞에 섰습니다. 벽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을 보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엄마 좋았어요. 최 씨는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로 부모와 2명의 숙부, 큰 누나까지 가족 5명을 잃었습니다. 삼촌은 경북대 의대의 전신인 대구 의전의 학생회장이었던 최모학 씨입니다. 당시 대구 지역 학생운동의 지도자급 인물로 1946년 10월 항쟁 당시 대구 경찰서 앞에서 이른바 시신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친무박 삼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막 발단이 돼 가지고 조화순이 불을 붙인 장본인이라 해 가지고 가장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무슨 뭐 빨갱이 가족이라 이런 식으로서 의사였던 아버지 최문학 씨는 누명을 쓰고 형무소에 갇힌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경북여고 학생이던 큰 누나는 육군 정보국 김창룡에게 붙잡힌 뒤 실종됐습니다. 관동군 헌병 5장 출신으로 친일파의 대명사인 김창룡은 한국 전쟁 때 민간인 학살 책임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버지 옷바라지를 하던 어머니도 한국 전쟁 직전 경찰에 끌려간 뒤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된 것도 모자라 가족의 비극은 평생을 꼬리표처럼 최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호적 등본 내면은 호적 등본에 빨간 줄이 꺾여 있는 부모님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는 그냥 안 됩니다, 나는. 최 씨 가족처럼 한국 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은 법적인 절차도 없이 군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4.19 직후 결성된 전국 피학살자 유력회는 이곳 가창골을 비롯해 전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수가 무려 114만 명에 이른다고 자체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건 17,0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2기 위원회 출범 후 1기 때보다 신청이 늘었고 내년 12월까지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전히 진실 규명 신청을 꺼리는 유족이 적지 않습니다. 워낙 눌려 살았고 연좌제에 걸려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바뀐다 또 세상이 바뀌어서 가지고 언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해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많습니다. 정부가 공권력의 불법 행위가 낳은 참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주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올 여름 잦은 비와 서늘한 날씨 덕분에 가을 송이가 5년 만에 풍작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상품이 킬로그램에 40~50만 원대지만 추석 대목 이후에는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랜만에 착한 가격에 질 좋은 송이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버섯꾼들이 한가득 채운 상자를 들고 공판장으로 들어섭니다. 가을산의 봄을 송입니다. 지난달 잦은 비와 서늘한 날씨 덕분에 송이 포자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의 가을 송이 생산이 빨라졌습니다. 경북의 송이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청송군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이른 지난 5일 송이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평년 2배가 넘는 하루 1톤 이상의 송이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온과 가뭄을 딛고 맞이한 5년 만의 풍년입니다. 농민들도 오랜만에 활짝 웃습니다. 송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가격도 작년보다는 가격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로 알려진 봉화송이도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봉화송이는 지난 14일 공판이 시작돼 작황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로 봤을 때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로는 지금 많이 나오질 않아요. 1kg당 판매 가격은 1등급 53만 원, 2등급 36만 원 선으로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택배 수요가 줄고 생산량이 크게 느는 추석 이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 많은 비를 뿌렸던 태풍 찬투의 영향도 변수입니다. 작년보다는 풍작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기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생산량은 좀 변동될 것 같습니다. 추석 후에는 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고온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풍까지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업계 종사자 1,600여 명에게 총 1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택시법인,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 종사자로 1인당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11월 경부고속도로 경주-IC 인근 나정교와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첨성로를 잇는 강변로를 오는 11월 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변로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현재 80% 빠른 공정률을 보이면서 준공 시점을 올해 11월로 앞당기게 됐습니다. 강변로는 경주-IC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잇는 2.24km 구간의 최단거리 도로여서 교통량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5년마다 수립되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거점공항으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관문공항 지정을 주장하던 부산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도 거점공항으로 지정되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과 같은 위계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단거리 국제노선만 운영할 수 있었던 대구공항과 달리 대구 경북 신공항은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도 가능해 관광과 물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접종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은 예약 이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받게 되며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전 시민의 66.7%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았고 접종 완료자 비율은 41.2%입니다. 올 가을 경북의 첫 단풍은 다음 달 14일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올해 단풍이 평년보다 늦게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북 북부는 다음 달 14일, 중부는 14일에서 18일, 대구와 경북 남부는 다음 달 18일에서 22일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 단풍이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3년간 94억 원을 편성해 포항과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내진 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국비와 지방비로 내진 보강 비용의 20%를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의 민간 건축물 내진율이 2020년 말 기준으로 15.6%에 그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삼을 거듭해서 찌고 말려 가공하면 색이 검은 흑삼이 됩니다.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제조 과정을 크게 단축시키는 표준화 과정이 개발돼서 인삼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인삼을 한번 찌고 말리면 붉은 빛을 띠는 홍삼이 되고 3번 이상 반복하면 흑삼이 됩니다. 전통적인 인삼 가공법은 아니지만 항암 기능성 성분이 홍삼보다 많다고 알려져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과 달리 표준화된 제조 공정이 없어 대부분 7번에서 9번까지 찌고 말리다 보니 효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300g 제품이 18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가격 차도 상당합니다. 가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공하면서의 경비도 많이 올랐다. 원가적인 측면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농촌진흥청이 표준화된 흑삼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삼을 95도에서 찌고 50도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서너 차례 반복하면 8일 만에 흑삼이 완성되는데 기존 방식보다 열흘가량 단축되고 효능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성 성분이 진세노사이드, RG3, RK1, RG5라는 성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항암 효능도 있지만 호흡기 건강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삼보다 덜 알려져 있는 흑삼의 효능을 더 발굴하면 인삼 소비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새 흑삼 제조 방법을 보급하고 홍삼에 국한된 건강기능식품을 흑삼으로까지 확장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이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가 대선 결과에 묻혀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는 차기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군들이 각각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방선거 석 달 전쯤 공천 작업이 끝났던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선거 후보 검증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해 공천을 주는 대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주시는 2021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또 만 14세에서 64세까지 경주 시민 가운데 중학생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진행되면서 의료기관별 인원이 제한돼 있어 사전에 병의원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들 텐데요. 하지만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는 강풍특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